근데 이제 얼마 전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이 둘이 합의하는 거에 대해서 기각하겠다,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식의 또 입장을 표명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보면 그 절차 자체가 지금 너무 간소화돼 있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 형식상의 문서를 갖추고 와서 요청을 하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스탠스로 한번 좀 기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많은 XRP 투자자들이 좀 다시 한번 패닉셀을 하고 좀 리또 속이 다시 한번 좀 자아내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저는 사실 이것도 하나의 잡음이라고 봐요. 그 큰 바운더리 자체, 이 소송 자체는 저는 하나의 쇼, 그들끼리 짜놓은 각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문창훈 작가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리플 빅뱅의 저자이자 현재 타임 레버리지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문창훈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최근 무역 갈등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나 기관 자금 대거 유입 등으로 인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주춤하던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활기를 얻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는 이제 최근에 미국과 중국에 대한 그런 무역 협상이 일단 좀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뭐 완전한 협상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들끼리 이제 보복 관세 했던 것을 양 국가 간에 115% 동일하게 낮추면서 한 90일 정도는 한번 좀 지켜본 이후에 다시 좀 논의를 가져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간헐적으로 일단 좀 협상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어떤 스탠스,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다라고 보고 있고,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가 넘은 좀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점점 무역에 대한 갈등도 완화가 될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금리가 인하되고 중국이라든지 각국의 나라에서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워낙 하고 싶은데 미국 금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못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는 시기,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딱 그때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지지부진하던 비트코인도 최근 90일간 관세 일부 유예안을 발표하면서 급등했는데요. 이제 관세를 통해 코인이 주춤하던 시기를 지나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줄까요? 일단은 경기 침체 이슈가 사실 가장 우리가 좀 무섭고 불확실성이 굉장히 대두가 됐었는데, 저는 이제 글로벌 어떤 시스템 리스크가 한번 오긴 올 거라고는 봐요. 근데 이제 그 전에 한 번 정도의 이제 크립토 버블장이 한번 연출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사건을 좀 미루어 보고 가격 패턴을 봤을 때 늘 위기가 있기 전에는 항상 그 대중몰이를 하는, 그들의 끌어올리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슬슬 매크로 경제, 거시 경제 이슈가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고 있고, 연준에서도 금리 인하 스탠스를 조금씩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제 이런 유동성 자체가 위험 자산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이 닦아져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좀 이제 상승장을 좀 기다리는, 네 번째 반감기 사이클이 지금까지 안 왔다면 이제는 좀 충분히 끌어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기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일가가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급속도로 확장시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채굴업체인 아메리칸 비트코인을 출범한다고 합니다. 최근 1,700억 규모의 손실을 봤다고 알려졌는데 알트코인 투자부터 채굴까지 정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일단은 크게 봤을 때는 도널드 트럼프가 이끌고 있는 미국의 행정부, 이제 2기 행정부라고 봐야겠죠. 트럼프의 2기 행정부 자체가 굉장히 친크립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일단 결론은 확실하게 좀 지을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것처럼 캐나다 기반의 채굴업체죠. 헛에잇과 함께 미국 도널드 트럼프의 일가가 힘을 합쳐서 아메리칸 비트코인이라는 채굴 회사를 또 설립을 했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아직까지 뭐 트럼프 밈코인, 뭐 뒤에서는 또 ETF가 준비되어지고 있다라는 말도 조금씩 들리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USD1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도 지금 현재 발행하고 있죠. 이더리움 기반 그리고 바이낸스 체인 위에서 올려서 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암호화폐에 굉장히 진심이고 그가 했던 공약이었던 미국을 크립토의 수도로 만들겠다,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채굴 업체에서 손실률이 매우 큽니다. 사실 뭐 이거는 아메리칸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이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기세가 들어가고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일정 수준 좀 폭발적인 상승이 있지 않는 한 채굴 업체들도 사실상 이렇게 유지하는 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대형 채굴업체만 살아남고 좀 작은 소형업체들은 사실상 지금 버티기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일가가 이끌고 있는 아메리칸 비트코인 그 뒷배에는 또 굉장히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 있고 헛8 역시 캐나다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미국 그리고 주정부와의 유착 관계까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에 끌어올리는 상승장이 오게 된다면 또 큰 수익을 오히려 벌어들일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을 필두로 한 대형 채굴 업체들 뭐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나 뭐 클린스파크 그리고 라이어 플랫폼까지 그런 회사들을 미루어 봤을 때도 모두 다 블랙록이라든지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릿 이런 유대계 자본이 굉장히 깊숙하게 빼어들어가 있으면서 비트코인을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채굴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미루어 보았을 때는 그 그림자 정부라고 불리우는 그 기득권 세력들이 뒤에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다. 이렇게 결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고 희소 자산이기 때문에 그들이 많이 좀 섭렵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여지고요. 사실 비트코인 반감기가 이제 막 네 번째 반감기를 지났죠. 반감기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채굴됐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딱 그 시기를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반감기 횟수와 앞으로 이제 2,100만 개가 다 채굴될 때까지의 그 시기를 봤을 때는 한 2,140년 정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2,140년이 와야 비트코인이 완전히 채굴이 끝나는 거죠. 지금 벌써부터 이제 4번 정도의 반감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사실 희소성은 점점 커지고 있고 채굴에 대한 해시레이트 그 난이도는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부의 양극화 이제 작은 회사들은 못 버티고 도산하게 되고 정말 돈 있는 자들 정말 그 대기업들만 큰 채굴 업체들만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좀 크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이런 채굴 업체뿐만 아니라 스트래티지와 같은 기관들 그리고 이제 미국 주정부에서 최근에 이제 뉴햄프셔주에서 이제 완전히 받아들여졌거든요. 이제 국가 단위로도 저는 비트코인이 앞으로도 채택을 받으면서 온전한 온라인 금으로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더더욱 급부상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싹과 리플은 공동 합의서를 제출하고 리플에 대한 가처분 명령 해제와 함께 벌금 감액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양측은 최종 벌금을 5천만 달러로 감액하며 항소 철회 및 법적 분쟁을 종결짓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제 진짜 막바지에 온 것 같은데요. 잘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벌금 자체가 1억 2,500만 달러에서 이제 5천만 달러까지 하향 조정화가 됐고 그거를 이제 또 XRP로 내느냐 마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아날리스타 토레스 판사가 이 둘이 합의하는 거에 대해서 "기각하겠다.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식의 또 입장을 표명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보면 XRP가 증권이라서 뭐 그런 게 아니라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건 이미 판결이 났고요. 그 절차 자체가 지금 너무 간소화돼 있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 형식상의 문서를 갖추고 와서 요청을 하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스탠스로 한번 좀 기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많은 XRP 투자자들이 좀 다시 한번 패닉셀을 하고 좀 리또 속이 다시 한번 좀 자아내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저는 사실 이것도 하나의 잡음이라고 봐요. 이제 리플과 SEC의 소송 자체가 벌써 4년이 넘었습니다. 2020년 12월 때부터 게리 겐슬러 그 전에 있었던 제이 클레이튼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임기 마지막 날에 이제 딱 리플을 기소하고 떠났거든요. 벌써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XRP의 가격을 짓눌러 왔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 수 있죠.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선 힘들 수 있지만 그 큰 바운더리 자체, 이 소송 자체는 저는 하나의 쇼, 그들끼리 짜 놓은 각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 봐요. 이제 7월 중순에 연준의 어떤 ISO 2002 블록체인에 들어간 하나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채택되는 그 시기죠. XRP와 굉장히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표준인데 그때까지는 좀 어느 정도 잡음이 발생되더라도 우리가 좀 펀더멘탈에 집중하면서 가치 투자를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토레스 판사의 승인이 나지 않게 될 확률도 있을까요? 만약 승인이 나지 않게 된다면 무슨 이유에서 승인을 내지 않는 것일까요? 사실 최근에 이제 기각했던 부분은 뭔가 뭐 법률적인 부분이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는 약간의 그 프로세스 자체가 너무 간소화돼 있다. 형식에 맞지 않다. 좀 약간 뭔가 시간 끌기 하는 듯한 모습이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코인베이스의 소송이나 바이낸스의 소송, 컨센시스 소송 다 기각이라는 상태고 이미 리플과 SEC의 소송뿐만 아니라 이 SEC의 신임 위원장 폴 애킨스가 새롭게 취임을 하면서 완전한 기조의 변화가 느껴지는 과도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리플과 SEC의 소송만 안 끝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실제로 리플사가 지금 암호화
가상화폐 전반에 걸쳐서 대표적으로 뭔가 SEC와 싸우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끝끝내 7월 안쪽으로 한 7월 중순 안쪽으로는 저는 합의로 끝나지 않을까,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송의 마무리가 확실하게 끝나게 된다면 리플은 시장에서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의 상승을 기대해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XRP 같은 경우는 지난 13년간 굉장히 많은 인프라망을 확보해 왔습니다. 이제 지금은 리플 페이먼트로 리브랜딩이 됐는데 그전에는 ODL이라고 하는 XRP를 직접 활용해서 가치를 이동할 수 있는 가치의 인터넷을 구현하기 위한 솔루션, 굉장히 많은 자금이체 회사들과 지금 현재 손을 잡고 있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시장 캐파 자체가 크지 않아요. 그 이유는 역시나 그 소송에 대한 묶임 현상 때문에 아직 그런 전통 트레이드파이에서 이 XRP를 활용한 리플 페이먼트를 완전히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최근에 리플사가 히든로드라고 하는 프라임 브로커리지 회사를 완전히 인수했어요. 그 히든로드 같은 경우는 연간 거래량 자체가 3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그 시장 자체를 XRP 레저 생태계로 가져와서 결제를 처리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큰 파급력 있는 가격 펌핑 현상이 나올 수가 있으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그 스위프트망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XRP는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스위프트망 자체는 5조 달러, 하루에 5조 달러 정도의 이제 거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그 정도에서 10%한 5천억 달러 정도만 가져가게 되더라도 XRP는 30에서 5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론적인 그런 물리적인 계산치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항상 그 시장과 이 가치는 또 완전히 딱 따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치가 가격에 반영될 때까지는 시간을 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스위프트에서 완전히 받아들이는 ISO 20022 그 공존의 시기 올해 11월 22일까지거든요. 그때까지는 좀 우리가 펀더멘탈 쪽에 집중을 해서 좀 싼 값에 매집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순간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과 SEC의 소송이 끝나가면서 현물 XRP ETF 승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XRP 현물 ETF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거의 다 준비가 다 막바지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많은 미국의 자산 운용사에서 XRP 현물 ETF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장 큰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에서는 신청을 조금 미루고 있고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머지않은 시점에 블랙록에서 좀 신청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제 승인될 확률이 더더욱 커지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XRP에 대한 현물 ETF 승인 시점을 한 올해 10월 중하순 정도로 바라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많은 자산 운용사들의 파이널 데드라인 자체가 10월 중하순 정도에 맞춰져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신청되어 있는 자산 운용사 중에 AUM 자체의 가장 큰 자산 운용사가 이제 프랭클린 템플턴 1조 달러 정도 이상을 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그런 자산 운용사의 그런 파이널 데드라인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데 한 10월 25일 정도로 지금 딱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블랙록을 일단 좀 신청을 하고 SEC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는 시기 올해 4분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리플이 솔라나 도지코인 등 알트코인 중에서는 가장 높은 유동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현물 ETF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고 합니다. 작가님도 알트코인 중 리플이 제일 먼저 현물 ETF 승인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완전히 승인이 돼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선물이든 현물이든 ETF가 준비되어지고 있는데 그다음 타자로 이제 후보지 3개 정도가 항상 이제 거론이 되거든요. 첫 번째 XRP, 두 번째 솔라나, 세 번째는 라이트코인. 이 세 가지가 지금 뒤에서 굉장히 좀 물밑 작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솔라나가 먼저 되든 XRP가 먼저 되든 사실 어느 정도의 시간은 비슷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블랙록이 먼저 무엇을 신청하느냐 그에 따라서 이제 가격 펌핑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뭐 라이트코인이든 솔라나든 XRP든 그 시기 자체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XRP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미국의 1등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선물 상장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조만간 파생상품 거래소의 굉장히 대형 기관이죠. CME 그룹에서도 5월 19일을 기준으로 해서 XRP 마이크로 퓨처 선물 거래가 또 상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미루어 본다면 SEC에서 그리고 블랙록에서 XRP를 좀 먼저 신청하고 승인하는 움직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